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이 밀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인데 지금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살아있는가가 무진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35% 정도가 대통령의 어떤 콘크리트 지지인데 네. 문제는 이게 50%까지는 넓어져야 되거든요. 15%가 넓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일단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여론 동향을 보면 35%는 지지하는데 35%에서 이 총선 승리의 어떤 적인 50%까지는 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이 40%이긴 했거든요. 40.1. 그렇죠. 네. 그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사태에서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있으니까 장제원도 메시지가 갔을 걸로 난 보여요. 그래서 가고 장제원을 눌러 앉히고 장제원을 눌러 앉히면서 김기현도 연쇄적으로 눌러 앉힐 수 있는 이 오너가 있어. 오너 주인이. 네.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을 하면 누군가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종적인 상황에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내가 볼 때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엄청난 자산이야. 내부 분란을 수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야권이 어떠냐면 야권은 한 20%가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돼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20에서 25%. 네. 그런데 굉장히 흥미인 거는 60% 정도가 대통령 부정 지지예요. 대통령이 싫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는 게 50%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25%랑 한 60%로 자면 35%가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네.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땡겨왔잖아. 윤석열이. 그렇죠. 근데 지금 일단 현 시점에서 잘 안 돼. 안 되는데 35%를 이렇게 되면 이간해야 돼. 이간계. 이간계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결정타는 이재명의 사법 처리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여론이 잘 형성이 안 돼서 그렇지 이재명 사법 처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처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하나 있고 사실은 나는 잘 몰라서 그거는 그냥 지켜보고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사법 처리가 현실화되니까 민주당 내부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첫째는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공격적인 대외 전략을 하는 게 아니라 보수적인 수성 전략으로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이재명도 살아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20%, 25%를 지키겠다는 전략으로 가니까 민주당의 확장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어 점점.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낙연의 행보인데 이럴 때 이낙연이 저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이낙연이 어떤 정치적 포부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재명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 또는 임박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게 동력이야. 그러니까 이낙연 움직임의 동력은 이낙연의 정치적 진로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뭐냐면 이재명의 사법 처리 국면이라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지금 이 상황이면 굉장히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커요. 그러니까 35%의 지지를 갖고 있는 윤석열과 20% 정도를 갖고 있는 확장 가능성이 없거나 균열의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이 충돌하는 거죠. 충돌했을 때는 이렇게 되면 해볼만하다고. 해볼만하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봐요. 해볼만한 걸 넘어서 거의 좀 이길 확률이 상당히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왜냐하면 또 이 이낙연을 포함한 이 비명계를 어떻게 좀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명계가 보니까 대놓고 이제 사퇴하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또 상당히 그런 어떤 좀 상징성이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런 이재명의 권력 기반은 여전히 공고하거든요. 공고한데 뭐냐면 4인 비명이나 이낙연의 발언이 점점 세지고 있어. 그러니까. 낫지가 어쨌든 이렇게까지 발언한다는 건 이거는 이제 분당 또는 탈당 이런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탈당 분당이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재명 지지 세력을 25%에만 묶어둘 수 있으면 이기는 거지. 25 그러니까 이낙연의 가장 최고의 임무는 당을 세우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 기반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저기에서 분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나 여기서 공천 안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뭐야?
공천 안 받겠다라는 건 딴데 따로 차리겠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가 경직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경직됐다는 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낙연이나 그다음에 4인 뭐냐면 저기나 이렇게 너그럽게 포용을 못 하잖아요.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25%에 묶여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권력 투쟁적 요소를 주로 얘기했다면 노선 투쟁을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노선 투쟁에서 그러면 대통령과 김기현 체제와의 갈등이 내용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에서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지 기반을 수도권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수도권, 중도, 청년층으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기현 체제가 유지하는 거는 영남 보수 전통 세력으로 충분하다는 거지. 이거는 너무나 명백해서 그러니까 영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겠다는 건 옛날에 그 지역 정당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워낙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수도권 정당으로 바꾸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상태로 그냥 가면 국힘은 해소될 거예요. 아예 치명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힘이 그러니까 과반을 넘기는 순간 내가 볼 땐 국힘은 정당으로서 살아남기 힘들 거야. 영남 지역 정당 국힘이 있고 수도권 중도 보수 정당이 따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나 같아도 국힘을 저걸 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영남에서 놓으시라고. 그리고 수도권 중도 보수 정당을 만들어서 그냥 연합하면 되잖아. 연대하면. 거기에다가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사실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거는 대통령에 대한 공세가 아주 심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약 나라면 이재명이 이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거국 중립내각 같은 걸 요구할 거야. 거국 중심내각.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 정부잖아요. 근데 거국 중립이라는 건 윤석열 정부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힘의 연립정부 같은 연합정부 같은 걸 만드는 거야. 그게 요구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대통령을 식물화시킬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네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영남 이번에 김기현 체제가 지향했던 영남 보수 정당 같은 거는 저거는 노선도 아니야, 그냥. 그렇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시대를 역행하는 거고. 무조건 이건 지금은 수술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술을 안 하겠다고 버티니까 어떤 어린애가 이 충치가 썩어 들어가는데 그걸 의사가 뽑으려고 하니까 나 싫어 아파 그러면서 안 뽑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정말. 그건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잘 지금 이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잘 된 거네요. 그럼 일단 그 어찌됐건 이제 김기현은 지금 뭐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일단 끝난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는 제가 봤을 때 뭐 공천을 받겠습니까? 뭐 출마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지금은 울산에서 본인은 출마하는 것을 희망할 텐데. 뭐 무소속으로 울산 출마도 쉽지 않은. 그러게 말입니다. 가만두겠어요, 저걸? 그러니까 일단은 김기현 일단은 저기 끝났다고 일단 접어두고 그러면 앞으로가 또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볼 땐 그래서 그러니까 35% 지지가 있잖아요. 35%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야 되면 적어도 45%, 50%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수도권 중도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방점을 그렇게 와야 되고 아마도 대대적인 혁신 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